침묵의 계급장. 일부 죽은 동료의 비밀. 오프닝 장례식장의 침묵. 한도윤이 장례식장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가장 먼저 느낀 것은 향냄새가 아니라 안도의 공기였다. 검은 양복을 입은 경찰 간부들이 영정사진 앞에서 고개를 숙였지만 그들의 얼굴에서 슬픔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그들은 편안해 보였다. 마치 오랫동안 신경 쓰이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도윤아. 박승호 경찰서장이 다가왔다. 50 중반의 그는 꼿꼿한 자세로 한도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재훈은 좋은 형사였어. 정말 아까운 사람을 잃었지. 한도윤은 대답 대신 서장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에는 슬픔이 없었다. 계산만 있었다. 하지만 도윤아. 서장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너무 깊이 파고들면 안 돼. 알지? 영정사진 속 이재훈은 웃고 있었다. 40대 중반, 10년 동안 한도윤과 함께 일했던 파트너. 그가 죽기 전날 남긴 말이 한도윤의 귓가에 맴돌았다. 이건 단순 사건이 아니야, 도윤아. 위에서 막고 있어. 1 USB. 장례식 다음 날, 한도윤은 이재훈의 책상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강력반 사무실은 월요일 아침치곤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동료들은 일부러 한도윤을 피하는 것 같았다. 첫 번째 서랍. 볼펜, 포스트잇 메모지. 평범했다. 두 번째 서랍. 사건 파일 복사본들, 증거 사진들. 역시 평범했다. 세 번째 서랍. 비어 있었다. 완전히.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하게. 못 찾아? 강력반 주임 김석진이었다. 한도윤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유품 정리하려고요. 이미 다 정리됐어. 서장님이 직접 지시하셨거든. 김석진의 목소리에 경고가 섞여 있었다. 이재훈이 들고 다니던 수사노트? 그것도 회수됐어. 한도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책상 밑으로 손을 뻗었다. 컴퓨터 본체를 만지다가 책상 다리 뒤쪽에서 뭔가를 발견했다. 작은 USB 메모리. 검은색 8GB. 한도윤은 재빨리 그것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때 박승호 서장이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의 시선이 한도윤에게 꽂혔다. 도윤아, 뭐 하는 거야? 유품 정리 중입니다. 그래? 서장이 다가왔다. 근데 도윤아, 너 맡은 사건은 잘 되고 있어? 예. 그럼 그거나 신경 쓰는 게 어때? 이재훈 일은 다 끝난 일이야. 다 끝난 일? 한도윤은 주머니 속 USB를 움켜쥐었다. 그날 밤 한도윤은 집에서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폴더 하나. 이름은 서장님 라인. 더블 클릭. 이 파일은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한도윤은 이재훈의 딸 이름, 생일, 경찰 입사일을 시도했다. 전부 틀렸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이재훈의 책상에서 발견한 포스트잇을 꺼냈다. 417-2891. 비밀번호 입력란에 숫자를 입력했다. 엔터. 폴더가 열렸다. 한도윤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화면에는 복잡한 조직도가 떠 있었다. 태림 개발이라는 기업을 중심으로 백야파라는 조폭 조직과의 연결고리. 그리고 그 끝에 경찰 내부 인물들의 이름. 강력반 주임 김석진, 수사과장 최민호, 그리고 맨 위에 가장 큰 글씨로 박승호 서장. 한도윤은 다른 파일을 열었다. 은행 계좌 사진. 박승호 명의. 태림 개발에서 들어온 입금 내역.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총액은 억 단위를 넘었다. 마지막 파일. 음성 파일. 한도윤은 클릭했다. 이재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도윤아, 만약 네가 이걸 듣고 있다면 내가 죽었다는 뜻이겠지. 이건 조직 전체를 무너뜨릴 폭탄이야. 서장, 김석진, 그리고 태림 개발과 백야파. 다 연결되어 있어. 하지만 혼자서는 안 돼. 너무 위험해. 도윤아, 네가 끝내줘. 사건은 거짓말을 못해.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야 해. 한도윤은 의자에서 일어나 방안을 걸었다. 손이 떨렸다. 이재훈은 사고로 죽은 게 아니었다. 그는 살해당한 것이다. 이 사고 현장. 다음 날 아침, 한도윤은
이재훈의 사고 현장 보고서를 다시 펼쳤다. 사고 일시 오후 11시 42분. 장소 서초구 반포대로. 상황 음주운전 차량이 신호 무시하고 추돌. 피해자 즉사. 가해 차량 도주. CCTV 점검 중으로 영상 없음. 출동 경찰 순찰차 2대. 경찰관 4명. 한도윤은 출동 경찰관 명단을 확인했다. 그중 한 명의 이름에서 손가락이 멈췄다. 이경민 경위. 강력반 소속. 왜 강력반 소속 경찰관이 교통사고 현장에 있었을까? 한도윤은 이경민의 내선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이경민 경위님, 한도윤입니다.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무슨 일로? 이재훈 형사사고건으로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점심때 경찰서 뒤 커피숍에서 봅시다. 오후 12시 30분. 한도윤은 커피숍 구석자리에 앉아 이경민을 기다렸다. 이경민은 30대 중반, 강력반에 온 지 4년 된 경찰관이었다. 형사님. 이경민이 자리에 앉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뭘 알고 싶으신 겁니까? 그날 밤, 왜 사고 현장에 계셨습니까? 강력반 소속인데. 이경민은 커피잔을 움켜쥐었다. 저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누구한테서? 김석진 주임님한테서요. 그날 밤 11시쯤 주임님이 전화하셨어요. 반포대로에서 사고가 날 거다. 네가 먼저 가서 현장을 정리해라라고. 한도윤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사고가 날 거라고요? 사고 전에? 예. 이경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도 이상했어요. 어떻게 사고가 나기 전에 알 수 있냐고. 근데 주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묻지 말고 가기만 해라. 내 앞날을 위해서라고. 그래서 가셨습니까? 예. 그리고 정말로 사고가 났어요. 제가 도착하고 10분 후에 이재훈 형사님이 그 자리에 쓰러져 계셨어요. 한도윤은 주먹을 쥐었다. CCTV는요? 제가 끊었습니다. 이경민이 고개를 숙였다. 주임님 지시로 현장 CCTV를 점검 중이라고 신고하고 녹화를 중단시켰어요. 당신은 공범이었군요. 죄송합니다. 이경민의 목소리가 커졌다. 주위 사람들이 쳐다봤다. 그는 목소리를 낮췄다. 저도 몰랐어요. 정말로 이재훈 형사님이 죽을 줄은. 저는 그냥 교통사고 현장 정리인 줄만 알았어요. 한도윤은 이경민을 똑바로 바라봤다. 증언할 수 있습니까? 저도 죽습니다. 증언하면 이재훈 형사처럼 무고한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이경민은 한참을 고민했다. 그의 손이 떨렸다. 시간을 주세요. 가족들을 먼저 안전한 곳으로 보내야 해요. 한도윤은 명함을 건넸다. 이틀 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삼함정. 한도윤은 사무실로 돌아왔다. 이제 그림이 명확해졌다. 김석진 주임이 이경민에게 미리 지시했다. 사고가 나기 전에. 그 말은 이재훈의 죽음이 계획된 살인이라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 계획의 배후에는 박승호 서장이 있었다. 한도윤은 USB를 다시 확인했다. 증거는 충분했다. 뇌물수수, 조직 범죄 묵인, 그리고 이경민의 증언까지 확보한다면 살인교사까지.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이 증거를 어떻게 밖으로 꺼내느냐? 경찰 내부는 이미 오염되어 있었다. 서장, 김석진, 그리고 또 누가 연루되어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검찰? 하지만 검찰도 믿을 수 있을까? 태림 개발의 뇌물은 경찰에만 흘러가지 않았을 것이다. 한도윤은 결심했다. 언론에 넘기기로. 그날 저녁 한도윤은 한 신문사 기자에게 연락했다. 탐사보도팀 기자로 유명한 최민재. 한도윤은 그와 몇 번 협력한 적이 있었다. 최 기자님, 한도윤입니다. 큰 건 하나 있는데 만날 수 있을까요? 얼마나 큰 건데요? 경찰서장급이 연루된 뇌물수수와 살인교사입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내일 밤 8시. 한강 반포대교 남단에서 만나죠. 하지만 한도윤은 몰랐다. 그의 전화는 도청당하고 있었다. 다음 날 저녁 7시 반, 한도윤은 USB를 복사해서 2개를 만들었다. 하나는 집에 숨기고 하나는 가지고 나갔다.
그는 차를 몰고 한강으로 향했다. 8시. 반포대교 남단. 한도윤은 약속 장소 근처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다. 하지만 최민재 기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8시 10분. 8시 20분. 한도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최민재 기자였다. 형사님, 죄송한데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급한 일이 생겨서. 무슨 일이신데요? 그냥 회사에서 급하게 부르네요. 내일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겼다. 한도윤은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뭔가 이상했다. 최민재의 목소리가 떨렸다. 한도윤은 차에서 내렸다. 주위를 둘러봤다. 평범한 밤이었다. 사람들이 산책하고 커플들이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때였다.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한도윤은 반사적으로 돌아섰다. 3명의 남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모두 검은 점퍼를 입고 무표정한 얼굴로. 한도윤은 본능적으로 알았다. 배가 아파. 한도윤 형사님? 가운데 남자가 입을 열었다. 잠깐 가시죠. 사장님이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누구 사장? 남자가 웃었다. 차갑게. 태림개발 사장님이요. 한도윤은 뒤로 물러났다. 남자들이 다가왔다. 한도윤은 재킷 안주머니로 손을 가져갔다. 경찰 배지와 호신용 경찰봉. 가지 않겠습니다. 선택권이 없는데요. 남자가 손짓하자 다른 2명이 한도윤에게 달려들었다. 한도윤은 경찰봉을 빼들고 첫 번째 남자의 팔을 쳤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 남자가 비명을 질렀다. 2번째 남자가 한도윤의 옆구리를 쳤다. 한도윤이 비틀거렸다. 3번째 남자가 뒤에서 한도윤의 목을 조르려 했다. 한도윤은 팔꿈치로 그의 얼굴을 가격했다. 주위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누군가 경찰에 신고했다. 가운데 남자가 재킷 속에서 뭔가를 꺼냈다. 칼이었다. 짧지만 날카로운 칼. 조용히 따라오지 않으면 여기서 끝냅니다. 한도윤은 뒤로 물러섰다. 강변 난간이 등 뒤에 있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다.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경찰차가 다가오고 있었다. 남자들이 주위를 둘러봤다. 가운데 남자가 혀를 찼다. 오늘은 운이 좋네요, 형사님. 하지만 다음엔 남자들은 사람들 사이로 사라졌다. 한도윤은 난간에 기대섰다. 숨이 거칠게 몰아쉬어졌다. 옆구리가 욱신거렸다. 순찰차가 도착했다. 경찰관 2명이 내렸다. 무슨 일입니까? 한도윤은 경찰 배지를 보여줬다. 한도윤 형사입니다. 폭행 미수 사건입니다. 가해자는요? 도주했습니다. 경찰관은 주위를 둘러봤다. 목격자들이 수군거렸다. 병원 가셔야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한도윤은 차로 돌아갔다. 시동을 걸고 한강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집으로 가지 않았다. 집은 안전하지 않았다. 그는 근처 모텔로 향했다. 사배신. 모텔 방에서 한도윤은 옆구리의 상처를 확인했다. 깊지 않았다. 멍이 들었지만 뼈는 괜찮았다. 그는 침대에 앉아 생각했다. 최민재 기자의 전화. 그리고 뱅이아파의 습격.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한도윤의 전화를 도청하고 있었다. 그리고 최민재를 협박했다. 한도윤은 휴대폰을 분해해서 배터리를 뺐다. 도청 장치가 있는지 확인했다. 없었다. 그렇다면 전화 회선 자체가 도청당하고 있었다. 경찰 내부에서 한도윤은 창밖을 바라봤다.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들은 한도윤을 죽이려 하고 있었다. 공개적으로는 아니지만 은밀하게. 사고처럼. 이재훈처럼. 한도윤은 USB를 꺼내들었다. 이 작은 장치 안에 모든 증거가 있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밖으로 꺼내느냐? 경찰 내부는 믿을 수 없고 언론도 이미 막혔다. 그때 한도윤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검찰도 언론도 아닌 직접 서장과 대면하는 것. 다음 날 아침 한도윤은 사무실로 출근했다. 동료들이 그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다. 한도윤의 얼굴에 멍이 있었고 걸음걸이가 불편했다.
도윤아, 무슨 일 있었어? 김석진 주임이 다가왔다. 넘어졌습니다. 김석진은 한도윤을 의심스럽게 바라봤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한도윤은 자신의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그리고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수신자는 박승호 서장. 제목 이재훈 형사 사건 관련 보고. 내용 서장님, 이재훈 형사의 사고에 대해 추가 조사한 결과 몇 가지 의문점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오후 서장님 사무실에서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한도윤은 이메일을 보냈다. 그리고 기다렸다. 1시간 후 회신이 왔다. 오후 3시에 오게. 오후 3시. 한도윤은 서장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게. 한도윤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 박승호 서장은 책상 뒤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다. 앉게. 한도윤은 의자에 앉았다. 서장은 한도윤을 바라봤다. 오랜 침묵이 흘렀다. 얼굴에 멍이 있던데 무슨 일인가? 어젯밤에 습격당했습니다. 습격? 예. 한강에서 3명의 남자가 저를 공격했습니다. 서장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신고는 했나? 현장에 출동한 순찰차에 보고했습니다. 가해자는? 도주했습니다. 서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이재훈 사건에 대해 뭘 발견했다는 건가? 한도윤은 서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이재훈 형사의 사고는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서장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소리인가? 사고 전에 이미 현장에 경찰관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김석진 주임의 지시로 이경민 경위가 미리 현장에 가 있었고 CCTV를 끊었습니다. 침묵. 서장은 의자에 기댔다. 그의 손가락이 책상을 두드렸다. 증거는? 이경민 경위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한도윤은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재훈 형사가 남긴 자료입니다. 태림 개발과 백야파의 연결고리. 그리고 서장님의 계좌로 들어간 뇌물 내역. 서장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그는 USB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한도윤을 바라봤다. 자네, 무슨 짓을 하는 건가? 진실을 밝히려는 겁니다. 진실? 서장이 비웃었다. 진실이 뭔지 아나? 진실은 이거야. 이 도시는 돈으로 돌아가. 태림 개발 같은 기업들이 재개발을 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세금을 내. 그 과정에서 백야파 같은 조직들이 필요한 일들을 해. 우리 경찰은? 우리는 그 균형을 유지하는 거야. 모두가 만족하게. 이재훈 형사는요? 그 사람도 만족했습니까? 서장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이재훈은 너무 깊이 파고들었어. 균형을 깨뜨리려 했지. 그래서 서장은 말을 멈췄다. 하지만 한도윤은 이미 들었다. 고백을. 한도윤은 재킷 안주머니에서 손을 꺼냈다. 작은 녹음기가 있었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다. 서장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자네, 이 녹음은 이미 안전한 곳에 백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밤까지 연락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검찰과 언론에 발송됩니다.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한도윤은 침착하게 연기했다. 서장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한도윤은 긴장했다. 혹시 총이라도 꺼내는 건 아닐까? 하지만 서장이 꺼낸 것은 휴대폰이었다. 그는 전화를 걸었다. 김주임, 지금 내 사무실로 와. 1분 후 김석진이 들어왔다. 그는 한도윤을 보고 굳었다. 주임. 서장의 목소리가 냉정했다. 한도윤 형사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네. 처리하게. 김석진은 한도윤을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 고통이 스쳤다. 서장님, 그건 처리하라고. 서장이 소리쳤다. 김석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한도윤에게 다가갔다. 도윤아, 미안해. 그는 한도윤의 팔을 잡았다. 한도윤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김석진을 똑바로 바라봤다. 주임님도 공범입니까? 김석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한도윤을 사무실 밖으로 끌고 나갔다. 오, 탈출. 김석진은 한도윤을 복도 끝으로 데리고 갔다. 사람이 없는 곳. 그리고 한도윤의 팔을 놓았다. 도윤아, 도망쳐. 네?
지금 당장 도망쳐. 서장님이 백이 아파한테 연락할 거야. 오늘 밤 안에 널 죽일 거야. 한도윤은 김석진을 바라봤다. 왜 저를 도와주십니까? 나는. 김석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재훈을 죽게 만든 것도 내 책임이야. 더 이상은 못 보고 있겠어. 그럼 함께 싸워주십시오. 증언해 주십시오. 나는 겁쟁이야, 도윤아. 가족이 있어. 딸이 대학 다니고 아내가 아파. 나는 선택할 수 없어. 한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주임님, 침묵도 공범입니다. 김석진은 고개를 숙였다. 한도윤은 복도를 빠져나가 주차장으로 향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백미러를 확인하니 검은색 승용차 2대가 주차장에 들어오고 있었다. 한도윤은 엑셀을 밟았다. 차는 주차장을 빠져나가 도로로 진입했다. 뒷차들이 따라왔다. 추격전이 시작됐다. 한도윤은 차선을 바꾸고 신호를 무시하며 속도를 높였다. 뒷차들도 따라왔다. 거리에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다. 다른 차들이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한도윤은 골목으로 들어갔다. 좁은 길. 뒷차 한 대가 모퉁이에서 미끄러지며 멈췄다. 하지만 다른 한 대는 여전히 따라왔다. 한도윤은 핸들을 급하게 꺾어 반대편 골목으로 진입했다. 뒷차가 잠깐 놓쳤다. 한도윤은 그 틈을 이용해 큰 도로로 나와 사람들 사이로 섞였다. 백미러를 확인했다. 뒷차가 보이지 않았다. 한도윤은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한도윤은 모텔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다. 친구 집. 경찰 동기였지만 지금은 다른 서에서 일하는 친구. 그를 믿을 수 있을까? 한도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저녁 7시, 한도윤은 친구 정우진의 집 앞에 도착했다.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도윤아? 갑자기 웬일이야? 우진아, 부탁이 있어. 하룻밤만 재워줄 수 있어? 정우진은 한도윤의 얼굴을 보고 표정이 굳었다. 무슨 일 있었어? 말하기 길어. 일단 들어가도 돼? 정우진은 문을 열어줬다. 한도윤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 앉아 한도윤은 모든 것을 말했다. 이재훈의 죽음, USB, 서장의 부패, 그리고 추격전까지. 정우진은 듣는 내내 말이 없었다. 도윤아. 정우진이 입을 열었다. 넌 지금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는 거야. 알아? 박승호 서장은 경찰 내부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그 사람을 건드리면 너는 끝이야. 이미 끝났어, 우진아. 나는 이미 선을 넘었어. 정우진은 한참을 고민했다. 알았어. 오늘 밤은 여기서 자. 내일 아침에 내가 아는 검사 한 명한테 연락해 볼게. 믿을 만한 사람이야. 고마워, 우진아. 그날 밤, 한도윤은 정우진의 집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이제 거의 다 왔다. 내일이면 검찰에 모든 증거를 넘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도윤은 불안했다. 뭔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 그는 USB를 꺼내 들었다. 이 작은 장치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까? 새벽 2시, 한도윤은 여전히 잠들지 못했다.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차 소리, 엔진을 끄는 소리. 한도윤은 창문으로 다가갔다. 커튼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봤다. 검은색 승용차 3대가 거리에 주차되어 있었다. 한도윤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들이 찾아온 것이다. 한도윤은 재빨리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입었다. 정우진을 깨웠다. 우진아, 깨? 우리 가야 해. 뭐? 무슨? 정우진이 눈을 떴다. 한도윤은 창밖을 가리켰다. 그들이 왔어. 정우진은 창밖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여길 알았지? 전화를 추적했거나 아니면. 한도윤은 멈췄다. 자신의 차에 추적 장치가 있었던 것이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현관문으로 다가오는 소리. 한도윤은 뒷문을 찾았다. 정우진이 안내했다. 둘은 부엌을 지나 뒷문으로 나갔다. 그때 현관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남자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한도윤과 정우진은 뒷골목으로 뛰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다. 저기다! 잡아! 둘은 골목을 빠져나가 큰 거리로 나왔다. 한도윤은 택시를 잡았다. 타! 정우진과 한도윤은 택시에 올라탔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일단 가세요. 빨리. 택시는 출발했다. 한도윤은 뒤를 돌아봤다. 남자들이 차에 올라타 따라오고 있었다. 기사님, 경찰서로 가주세요. 경찰서요? 예. 빨리요. 택시는 속도를 높였다. 하지만 뒷차들도 따라왔다. 정우진이 휴대폰을 꺼냈다. 112에 신고할게. 안 돼. 한도윤이 막았다. 경찰 내부에 그들의 사람이 있어. 신고하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 그럼 어떡해? 한도윤은 생각했다.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다. 기사님, 방송국으로 가주세요. KBS. 방송국요? 예. 빨리요. 육폭로. 새벽 3시, 택시는 KBS 방송국 앞에 도착했다. 한도윤과 정우진은 차에서 내렸다. 뒷차들이 멈춰섰다. 한도윤은 방송국 정문으로 뛰었다. 경비원이 막아섰다. 여기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경찰입니다. 한도윤은 경찰 배지를 보여줬다. 경비원이 망설였다. 뒤에서 남자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제발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경비원이 문을 열어줬다. 한도윤과 정우진은 안으로 들어갔다. 남자들도 뒤따라 들어오려 했지만 경비원이 막았다. 여긴 관계자 외 출입 금지입니다. 한도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갔다. 보도국. 새벽에도 사람들이 있었다. 뉴스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도윤은 데스크로 다가갔다. 죄송합니다. 긴급하게 제보할 게 있습니다. 데스크에 앉은 기자가 한도윤을 쳐다봤다. 제보요? 지금? 예. 경찰 간부의 부패와 살인 교사에 관한 겁니다. 기자의 표정이 변했다. 잠깐만요. 기자는 내선 전화를 들었다. 누군가와 통화했다. 몇 분 후 중년의 남자가 나타났다. 보도국장이었다. 저는 김태호 보도국장입니다. 무슨 일이신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한도윤은 모든 것을 설명했다. 이재훈의 죽음, 서장의 부패, 태림 개발과 백야파의 연결고리, 그리고 USB. 김태호 국장은 듣는 내내 심각한 표정이었다. 증거가 있습니까? 한도윤은 USB를 꺼냈다. 여기 다 있습니다. 김태호 국장은 USB를 받아 컴퓨터에 꽂았다. 파일들을 확인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이건 엄청난 건데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겁니다. 경찰 내부로는 못 믿겠어서요. 김태호 국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취재하겠습니다. 하지만 방송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사실 확인도 해야 하고 시간이 없습니다. 한도윤이 말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은 저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 국장은 잠시 생각했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일단 형사님은 여기 안전한 곳에 있으세요. 우리가 긴급 취재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속보로 내보내겠습니다. 한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새벽 5시 KBS 보도국은 긴급 체제에 들어갔다. 기자들이 태림 개발과 백야파를 취재하기 시작했다. 서장의 계좌를 추적했다. 이경민 경위에게 연락했다. 한도윤은 보도국 한 구석에 앉아 지켜봤다. 정우진은 그의 옆에 있었다. 도윤아, 정말 대단해. 넌 혼자서 이 모든 걸. 혼자가 아니야. 한도윤이 말했다. 이재훈 형사가 시작한 거야. 나는 그냥 끝내는 거야. 오전 7시 아침 뉴스가 시작됐다. 앵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긴급 속보입니다. 서울 서초경찰서 박승호 서장이 대형 건설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고 조직 범죄를 묵인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추적하던 이재훈 형사의 죽음이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계획된 살인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화면에는 USB에서 나온 자료들이 나타났다. 서장의 계좌 내역, 태림 개발과 백야파의 조직도. 한도윤은 화면을 바라봤다.
끝났다. 아니, 시작이었다. 오전 8시 검찰이 움직였다. 박승호 서장에 대한 긴급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검사들이 서초경찰서로 향했다. 한도윤도 함께 갔다. 서초경찰서 서장실. 박승호 서장은 책상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모든 감정이 사라져 있었다. 문이 열렸다. 검사들이 들어왔다. 그리고 한도윤. 박승호 서장님. 검사가 영장을 내밀었다. 뇌물수수 및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서장은 영장을 바라봤다. 그리고 한도윤을 바라봤다. 자네가 이긴 건가? 한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검사들이 서장에게 수갑을 채웠다. 계급장을 떼어냈다. 서장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자네는 몰라. 이 조직이 얼마나 깊은지. 나를 잡았다고 끝이 아니야. 또 다른 서장이 올 거야. 그리고 모든 게 다시 시작될 거야. 한도윤은 서장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래도 오늘 하나는 끝났습니다. 그날 저녁 한도윤은 이재훈의 묘 앞에 섰다. 형, 끝냈어. 서장을 잡았어. 바람이 불었다. 한도윤은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들었다. 이거 잘 사용했어. 고마워. 한도윤은 USB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다. 편히 쉬어, 형. 하지만 한도윤은 알고 있었다. 서장의 말이 맞았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태림 개발은 여전히 존재했다. 백야파는 여전히 활동했다. 그리고 경찰 내부에는 또 다른 서장의 사람들이 있었다. 한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오늘 진실은 이겼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2부 빙산 아래 1승리의 함정. 박승호 서장이 체포된 지 사흘이 지났다. 한도윤은 영웅이 됐다. 뉴스마다 그의 이름이 나왔고 경찰청장이 직접 표창을 수여했다. 동료들은 그를 축하했고 시민들은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한도윤은 불안했다. 자네는 몰라. 이 조직이 얼마나 깊은지. 서장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한도윤은 경찰서 사무실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는 평화로웠다. 너무 평화로웠다. 도윤아. 정우진이 다가왔다. 그는 한도윤에게 커피를 건넸다. 괜찮아? 며칠 동안 거의 안 자는 것 같은데. 응. 그냥. 뭔가 이상해.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넌 부패한 서장을 잡았어. 끝난 거야. 한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서장 혼자 이 모든 걸 할 수 없어. USB에 있던 돈의 규모를 봤어? 수십억이야. 태림 개발이 왜 그렇게 큰 돈을 경찰에 줬겠어? 뭔가 더 큰 게 있어. 정우진은 한도윤의 어깨를 두드렸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일단 넌 네 몫을 다 했어. 그때 한도윤의 책상 전화가 울렸다. 수사과장 최민호였다. 한 형사, 지금 내 사무실로 좀 와줄래? 최민호 수사과장의 사무실. 한도윤이 들어서자 최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의자를 권했다. 앉게. 커피 마실래? 괜찮습니다. 최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한 형사, 자네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 박승호 서장을 체포하다니. 경찰청에서도 자네를 높이 평가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최민호가 한도윤을 바라봤다. 자네한테 좋은 소식이 있어. 승진 추천이 들어왔어. 경위로. 한도윤은 놀랐다. 승진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리고 서울청 강력부로 발령도 검토 중이야. 큰 무대로 가는 거지. 한도윤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너무 빨랐다. 서장을 체포한 지 사흘 만에 승진과 전보. 과장님, 혹시 저를 다른 곳으로 보내려는 겁니까? 최민호의 미소가 굳었다. 무슨 소리야? 이건 포상이야. 이재훈 형사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태림 개발과 백야파는 여전히. 한 형사. 최민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그건 이제 다른 팀에서 맡을 거야. 자네는 이미 충분히 했어. 이제 쉬어. 쉬라고요? 아니, 승진하라는 거지. 더 큰 일을 하라고. 한도윤은 최민호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리고 깨달았다.
최민호도 연루되어 있었다. USB 파일에 그의 이름도 있었다. 과장님도 태림 개발에서 돈 받으셨죠? 침묵이 흘렀다. 최민호는 의자에 기댔다. 한 형사, 조심해. 자네는 지금 위험한 질문을 하고 있어. 위협하시는 겁니까? 위협이 아니야. 충고지. 박승호 서장을 잡은 건 좋아. 하지만 그걸로 충분해. 더 이상 파고들면 자네도 다칠 거야. 한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진실을 밝히는 게 형사의 일이라고 배웠습니다. 진실? 최민호가 비웃었다. 진실은 권력이 정하는 거야, 한 형사. 자네는 아직 어려서 몰라. 한도윤은 사무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주먹을 쥐었다. 최민호도 저기였다. 그리고 아마도 더 많은 사람들도. 이 새로운 적. 그날 저녁 한도윤은 집에 돌아와 이재훈의 USB를 다시 확인했다. 최민호의 이름을 찾았다. 있었다. 태림 개발로부터 연간 5천만 원. 서장보다는 적었지만 명백한 뇌물이었다. 한도윤은 다른 이름들도 확인했다. 수사과 형사들 중 3명. 그리고 한도윤의 손가락이 멈췄다. 국회의원 윤재혁. 한도윤은 그 이름을 클릭했다. 파일이 열렸다. 윤재혁 의원과 태림 개발 대표의 골프 사진. 그리고 계좌 이체 내역. 수십억 원. 한도윤은 숨을 멈췄다. 윤재혁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었다. 재개발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인물. 태림 개발이 각종 재개발 사업을 따낼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다. 한도윤은 더 스크롤을 내렸다. 또 다른 이름. 대한그룹 회장 강성민. 한국 10대 재벌 중 하나. 태림 개발의 최대 주주. 한도윤은 이제야 전체 그림을 이해했다. 강성민 회장이 태림 개발을 소유하고 윤재혁 의원에게 뇌물을 줘서 재개발 정책을 유리하게 만들고 백야파를 고용해서 반대 주민들을 제압하고 경찰에 뇌물을 줘서 범죄를 묵인시키는 구조. 박승호 서장은 말단이었다. 한도윤은 의자에 기대 앉았다. 이건 단순한 경찰 부패 사건이 아니었다. 이건 재벌, 정치인, 조폭, 경찰이 하나로 연결된 거대한 범죄 조직이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한도윤 형사님? 낮고 차가운 남자 목소리였다. 누구십니까? 제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형사님이 지금 위험하다는 겁니다. 한도윤은 긴장했다. 무슨 소리입니까? 박승호 서장을 체포한 건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형사님은 실수를 하셨어요. 너무 큰 것을 건드렸습니다. 당신은 누구고 무슨 목적으로 전화한 겁니까? 경고하려고요. 형사님, 이제 그만두세요. 서장 하나 잡은 걸로 만족하세요. 더 이상 파고들면 형사님도 이재훈 형사처럼 됩니다. 협박하는 겁니까? 협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형사님은 지금 재벌, 정치인, 그리고 조직과 싸우고 있어요. 혼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도 싸워야죠. 남자는 한숨을 쉬었다. 형사님, 가족은 없습니까? 한도윤의 몸이 굳었다. 가족을 건드리면 우리는 가족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죠. 조심하세요, 형사님.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한도윤은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가족. 한도윤에게는 부산에 사는 어머니와 누나가 있었다. 한도윤은 즉시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여보세요? 도윤아?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근데 갑자기 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너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 서장 잡았다며? 우리 아들 대단해. 엄마 며칠 동안 조심하세요. 밖에 나갈 때 주위를 잘 살피시고.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요즘 범죄가 많아서요. 어머니와 통화를 끝낸 한도윤은 누나에게도 문자를 보냈다. 며칠 동안 조심해. 나중에 전화할게. 한도윤은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가족도 위험에 처했다. 이재훈의 유산. 다음 날 아침 한도윤은
이재훈의 집을 찾아갔다. 이재훈의 아내가 문을 열었다. 그녀는 한도윤을 보고 놀랐다. 도윤 씨? 형수님, 죄송한데 형님 물건 좀 더 확인해 봐도 될까요? 물건? 혹시 형님이 집에 뭔가 숨겨두신 게 있을 것 같아서요. 이재훈의 아내는 한도윤을 안으로 들였다. 집은 조용했다. 이재훈의 딸들은 학교에 간 모양이었다. 형님 서재 좀 봐도 될까요? 그래요. 근데 경찰에서 이미 다 가져가지 않았나요? 공식적인 것들만요. 제가 찾는 건 다른 겁니다. 한도윤은 이재훈의 서재로 들어갔다. 책장에는 법률 서적과 사건 파일들이 빼곡했다. 한도윤은 하나씩 책을 꺼내 확인했다. 혹시 그 사이에 뭔가 숨겨둔 게 있지 않을까? 1시간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한도윤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역시 비어 있었다. 경찰이 이미 다 가져갔다. 한도윤은 좌절하려다가 문득 생각했다. 이재훈은 경찰을 믿지 않았다. 그렇다면 경찰이 찾을 수 없는 곳에 숨겼을 것이다. 한도윤은 방 안을 둘러봤다. 어디에? 책장 뒤? 아니다. 너무 뻔하다. 책상 밑? 이미 확인했다. 한도윤의 시선이 창문으로 향했다. 창문 옆에 화분이 있었다. 작은 선인장. 한도윤은 화분을 들어 올렸다. 화분 밑에 열쇠가 있었다. 작은 열쇠. 무엇의 열쇠일까? 한도윤은 집 안을 다시 둘러봤다. 금고? 사물함? 한도윤은 이재훈의 아내에게 물었다. 형수님, 형님이 은행 대여금고 같은 거 있으셨나요? 대여금고? 글쎄요. 아, 있긴 했어요. 진흥은행 서초지점에. 한도윤은 열쇠를 움켜쥐었다. 오후 2시, 한도윤은 진흥은행 서초지점에 도착했다. 대여금고실로 가서 이재훈의 이름으로 된 금고를 찾았다. 142번. 한도윤은 열쇠를 꽂았다. 열렸다. 금고 안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있었다. 한도윤은 봉투를 꺼내 열었다. 안에는 문서와 사진들이 있었다. 한도윤은 첫 번째 문서를 읽었다. 비밀계약서. 태림개발과 백야파 사이의 계약서. 재개발 지역 주민 협박, 반대 세력 제거, 그 대가로 프로젝트당 10억 원 지급. 계약서에는 태림개발 대표이사의 서명과 백야파 두목의 서명이 있었다. 한도윤은 다음 사진을 봤다. 윤재혁 국회의원이 태림개발 대표와 함께 식사하는 사진. 테이블 위에 서류 가방. 그리고 다른 사진. 그 서류 가방이 열려 있고 안에 현금 다발. 한도윤은 마지막 문서를 꺼냈다. 이재훈이 손으로 쓴 메모였다. 도윤아, 네가 이걸 찾았다면 내가 죽었다는 뜻이겠지. 미안해. 널 혼자 남겨둬서. 하지만 이 싸움은 계속되어야 해. 이 문서들이 결정적 증거야. 윤재혁 의원과 강성민 회장까지 연결되는 증거. 하지만 조심해. 이들은 박승호 서장보다 훨씬 위험해. 경찰 내부도 믿을 수 없어. 검찰도 조심해야 해. 윤재혁 의원과 가까운 검사들이 있거든. 오직 언론과 시민들만이 이들을 무너뜨릴 수 있어. 부탁이야, 도윤아. 끝까지 싸워줘. 진실은 반드시 승리해야 해. 한도윤은 메모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재훈은 알고 있었다. 자신이 죽을 것을. 그리고 한도윤이 이어받을 것을. 한도윤은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은행을 나왔다. 이제 목표가 명확해졌다. 윤재혁 의원, 강성민 회장. 그들을 무너뜨려야 했다. 사역공. 하지만 한도윤은 몰랐다. 그가 대여금고를 열 때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그날 저녁 한도윤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꼬리가 붙은 걸 느꼈다. 검은색 세단. 번호판이 가려져 있었다. 한도윤은 일부러 골목으로 들어갔다. 뒷차가 따라왔다. 한도윤은 차를 세우고 내렸다. 뒷차도 멈췄다. 2명의 남자가 내렸다. 양복을 입었지만 조폭 같은 분위기. 한도윤 형사님? 한 명이 입을 열었다. 누구십니까? 사장님이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무슨 사장? 강성민 회장님이십니다. 한도윤은 긴장했다. 강성민. 대한그룹 회장. 태림개발의 최대 주주.
거절하면? 남자가 웃었다. 선택권이 없으신데요. 한도윤은 뒤로 물러섰다. 남자들이 다가왔다. 한도윤은 경찰봉을 빼들려 했지만 한 명이 번개같이 한도윤의 손목을 붙잡았다. 힘이 셌다. 프로였다. 조용히 가시죠. 안 그러면 여기서 해결합니다. 한도윤은 저항할 수 없었다. 남자들은 한도윤을 차에 태웠다. 30분 후 차는 한강변의 고급 레스토랑 앞에 섰다. 남자들은 한도윤을 안으로 데려갔다. 레스토랑은 비어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하나의 테이블에만 사람이 있었다. 강성민 회장. 60대 중반, 은발의 정장 차림. 그는 와인을 마시며 한강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도윤이 다가가자 그는 고개를 돌렸다. 한도윤 형사님, 앉으시죠. 한도윤은 맞은편에 앉았다. 강성민은 웨이터를 불러 와인을 더 따르게 했다. 마시겠습니까? 됐습니다. 그래요? 아까운데. 이건 1982년산 샤또 마고예요. 한 병에 1,000만 원이죠. 한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강성민은 와인을 홀짝이며 말을 이었다. 형사님, 박승호 서장을 체포한 건 잘하셨습니다. 정말로. 부패한 공무원은 처벌받아야죠. 그럼 왜 저를 여기 데려온 겁니까? 충고하려고요. 강성민이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형사님, 이제 그만두세요. 무엇을요? 태림개발, 뱅이아파, 그리고 강성민이 한도윤을 똑바로 바라봤다. 저를 조사하는 것 말입니다. 저를 미행했군요. 미행이라니요. 보호하고 있었죠. 형사님, 이 세상은 위험합니다. 특히 혼자 싸우는 사람에게는요. 한도윤은 주먹을 쥐었다. 회장님은 이재훈 형사의 죽음에 연루되어 있습니까? 강성민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이재훈 형사? 그분은 불행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죠. 저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태림개발의 최대 주주고 태림개발은 백이아파와 계약했고 백이아파는 이재훈 형사를 죽였습니다. 강성민은 웃었다. 차갑게. 형사님, 증거는 있습니까? 한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강성민은 다시 와인을 마셨다. 형사님, 저는 합법적인 사업가입니다. 태림개발은 제가 소유한 수십 개 계열사 중 하나일 뿐이고 저는 그 회사의 일상적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만약 태림개발이 불법을 저질렀다면 그건 그 회사 경영진의 책임이죠. 책임 회피 말씀이십니까? 현실입니다, 형사님. 법은 증거로 움직이죠. 그리고 저와 연결되는 증거는 없습니다. 한도윤은 이재훈이 남긴 문서를 떠올렸다. 윤재혁 의원과 강성민 회장을 연결하는 증거. 하지만 그것을 지금 꺼낼 순 없었다. 강성민은 테이블 위에 명함을 올려놓았다. 형사님, 제안이 있습니다. 대한그룹 계열사 중 하나에서 보안팀장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연봉은 2억. 형사님 같은 능력자라면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죠. 뇌물입니까? 뇌물이 아니라 제안입니다. 형사님, 경찰은 평생 일해도 집 한 채 사기 힘듭니다. 하지만 제 밑에서 일하면 강남의 아파트를 살 수 있죠. 한도윤은 명함을 밀어냈다. 관심 없습니다. 강성민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형사님, 제 제안을 거절하시는 겁니까? 예. 그럼 어쩔 수 없군요. 강성민이 손가락을 튕겼다. 뒤에 서 있던 남자들이 다가왔다. 형사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정말로 계속 싸우실 겁니까? 예. 강성민은 한숨을 쉬었다. 그렇다면 형사님도 이재훈 형사처럼 불행한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강성민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형사님의 가족들이. 한도윤의 몸이 굳었다. 가족을 건드리면 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형사님. 하지만 형사님이 선택하는 거죠. 조용히 물러나시면 모두가 안전합니다. 계속 싸우시면. 강성민은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한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절대 물러나지 않습니다. 강성민은 와인을 홀짝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곧 후회하실 겁니다. 오폭로 준비.
레스토랑을 나온 한도윤은 즉시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엄마, 지금 당장 누나네 집으로 가세요. 왜? 무슨 일이야? 설명할 시간 없어요. 지금 당장 집을 나가서 누나네로 가세요. 그리고 며칠 동안 밖에 나가지 마세요. 도윤아, 너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엄마. 그냥 조심하라는 거예요. 부탁이에요. 전화를 끊은 한도윤은 누나에게도 연락했다. 누나는 놀랐지만 알겠다고 했다. 한도윤은 차를 몰고 정우진의 집으로 향했다. 정우진은 한도윤을 보고 놀랐다. 도윤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우진아, 부탁 하나만 더 들어줄 수 있어? 뭔데? 나 대신 어머니랑 누나 좀 지켜줄 수 있어? 며칠만. 위험할 수도 있어. 정우진은 한도윤의 어깨를 잡았다. 도윤아, 도대체 뭔 일이야? 한도윤은 모든 것을 설명했다. 강성민 회장과의 만남, 위협, 가족에 대한 협박. 정우진은 듣는 내내 심각한 표정이었다. 도윤아, 이건 너무 위험해. 경찰청에 보고해야 돼. 경찰청도 믿을 수 없어. 최민호 과장도 연루되어 있어. 또 누가 있는지 모르겠어. 그럼 검찰은? 이재훈 형사님 메모에 따르면 검찰에도 윤재혁 의원과 가까운 사람들이 있대. 정우진은 머리를 쥐어뜯었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언론이야. 이재훈 형사님이 남긴 증거를 언론에 공개할 거야. KBS 말고 여러 곳에 동시에. 그래야 막을 수 없어. 근데 도윤아, 증거만으로 충분해? 강성민은 재벌이야. 변호사 수십 명을 동원할 거야. 한도윤은 잠시 생각했다. 증인이 필요해. 태림개발 내부자나 백이아파 조직원 중에 증언할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까? 한도윤은 예전에 만났던 제보자를 떠올렸다. 태림개발에서 일했던 사람. 그리고 회계 담당 김현수. 있어. 내가 설득해볼게. 다음 날 한도윤은 김현수에게 전화했다. 김현수 씨, 저 한도윤입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형사님, 저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증언할 수 없다고. 김현수 씨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박승호 서장이 체포됐어요. 이제 더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윤재혁 의원과 강성민 회장까지.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알아요. 하지만 김현수 씨, 이재훈 형사처럼 무고한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당신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제가 증언하면 저도 죽습니다. 보호해드릴게요. 증인보호 프로그램에 신청하겠습니다. 증인보호도 완벽하지 않아요. 강성민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한도윤은 설득을 계속했다. 김현수 씨, 당신이 증언하지 않으면 이 범죄는 계속됩니다. 또 다른 이재훈이 죽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깁니다. 제발요. 긴 침묵 후 김현수가 입을 열었다.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제 가족을 먼저 안전한 곳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제가 증언한 후 즉시 새 신분을 만들어주세요. 약속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증언하겠습니다. 한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6덧. 하지만 한도윤은 몰랐다. 김현수의 전화도 도청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틀 후 한도윤은 김현수를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로 향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카페. 오후 3시. 한도윤은 카페에 도착해 안을 둘러봤다. 김현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한도윤은 구석자리에 앉아 기다렸다. 3시 10분. 3시 20분. 김현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도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휴대폰을 꺼내 김현수에게 전화했다. 전화는 꺼져 있었다. 한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뉴스 속보가 휴대폰에 떴다. 태림개발 전 회계 담당 김현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한도윤의 몸이 얼어붙었다. 기사를 클릭했다. 김현수 43시가 오늘 오전 자택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됐다. 경찰은 유서가 발견돼 자살로 추정하고 있다. 한도윤은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다. 카페 안에 사람들이 놀라 쳐다봤다. 자살? 말도 안 됐다. 이틀 전에 증언하겠다던 사람이 갑자기 자살?
이건 명백한 살인이었다. 한도윤은 카페를 나와 차에 올랐다. 김현수의 집 주소를 검색했다. 한도윤은 그곳으로 향했다. 김현수의 아파트 앞에는 경찰 차량이 서 있었다. 한도윤은 경찰 배지를 보여주고 안으로 들어갔다. 집안은 아수라장이었다. 감식반이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다. 한도윤은 침실로 들어갔다. 김현수의 시신은 이미 옮겨졌지만 천장에 매달렸던 흔적이 남아 있었다. 한도윤은 현장을 둘러봤다. 책상 위에 유서가 있었다. 한도윤은 유서를 읽었다. 미안합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들이 너무 괴롭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한도윤은 유서를 내려놓았다. 필체가 이상했다. 떨리는 글씨. 마치 강요당한 것처럼. 한도윤은 담당 형사에게 물었다. 자살로 결론 났습니까? 네. 유서도 있고 목에 줄 자국도 자살에 부합합니다. 부검은요? 부검 요청했지만 유족이 거부했대요. 한도윤은 의심스러웠다. 유족이 왜 부검을 거부할까? 한도윤은 김현수의 아내를 찾았다. 그녀는 거실에 앉아 울고 있었다. 유족분이십니까? 네. 죄송하지만 왜 부검을 거부하셨습니까? 그녀는 한도윤을 올려다봤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냥 남편을 편히 보내주고 싶어서요. 하지만 부검을 하면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있습니다. 필요 없어요. 남편은 자살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한도윤은 그녀의 목소리에서 공포를 느꼈다. 누군가 그녀를 협박한 것이다. 한도윤은 그녀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누가 협박했습니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도 안 했어요. 부인, 저는 경찰입니다.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제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냥 가주세요. 더 이상 관여하지 마세요. 한도윤은 그녀를 더 이상 압박하지 않았다. 그녀도 피해자였다. 한도윤은 아파트를 나왔다. 김현수가 죽었다. 유일한 증인이. 그리고 이건 명백히 살인이었다. 강성민의 경고가 현실이 된 것이다. 7최후의 수단. 한도윤은 차 안에 앉아 생각했다. 이제 증인도 없었다. 김현수가 죽고 제보자는 숨어버렸다. 이경민 경위도 연락이 두절됐다. 아마 협박받았을 것이다. 한도윤은 이재훈이 남긴 문서를 다시 꺼내봤다. 계약서, 사진, 그리고 메모. 이것만으로 충분할까? 강성민과 윤재혁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한도윤은 결심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지금 당장 움직여야 했다. 한도윤은 여러 언론사에 동시에 연락하기로 했다. KBS, MBC, SBS, 그리고 주요 신문사들. 모두에게 같은 자료를 보내는 것이다. 그러면 강성민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한도윤은 이재훈의 문서를 스캔했다. 그리고 USB에 저장했다. 여러 개의 USB를 만들었다. 그날 밤 한도윤은 각 언론사 기자들에게 연락했다. 긴급 제보가 있습니다. 대한그룹 회장과 국회의원이 연루된 부패 사건입니다. 기자들은 관심을 보였다. 한도윤은 약속을 잡았다. 내일 동시에 만나기로. 다음 날 오전 한도윤은 첫 번째 기자를 만났다. KBS 탐사보도팀 최민재 기자. 한도윤은 그에게 USB를 건넸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최민재는 USB를 받아 노트북에 꽂았다. 파일들을 확인하며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이건 엄청난 건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 언론사에 동시에 제공하는 겁니다. 한 곳만 보도하면 막힐 수 있으니까요. 최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취재하겠습니다. 한도윤은 오후에 MBC, SBS 기자들도 차례로 만났다. 그리고 신문사 기자들도. 모두에게 같은 자료를 전달했다. 그날 저녁 한도윤은 집에 돌아와 뉴스를 기다렸다. 밤 9시 뉴스. KBS가 먼저 보도했다. 긴급 속보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재혁 위원장이 대형 건설업체로부터 수십억 원의 뇌물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화면에는 윤재혁 의원과 태림개발 대표의 사진이 나왔다.
그리고 계좌 이체 내역. 이어서 MBC도 보도했다. 대한그룹 강성민 회장이 태림 개발을 통해 조직 폭력배를 고용하고 재개발 지역 주민들을 협박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SBS도 뒤따랐다. 모든 방송국이 동시에 보도하기 시작했다. 한도윤은 화면을 바라봤다. 드디어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었다. 팔 반격. 하지만 강성민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대한그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성민 회장이 직접 나섰다. 어제 보도된 내용은 전부 거짓입니다. 저는 태림 개발의 일상적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으며 윤재혁 의원과는 정상적인 사업관계일 뿐입니다. 이는 정치적 음해이며 저희는 법적 대응을 하겠습니다. 강성민은 침착했고 자신감 넘쳤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계좌 이체 내역은 정상적인 사업 대금입니다. 골프 사진은 사적인 만남일 뿐입니다. 그리고 백야파와의 연결? 저는 그들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한도윤은 TV를 보며 이를 악물었다. 강성민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있었다. 그날 오후 윤재혁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저는 결백합니다. 태림 개발과는 정상적인 정치 후원 관계였을 뿐입니다. 모든 후원금은 합법적으로 신고됐습니다. 한도윤은 답답했다. 그들은 변호사들을 동원해 하나하나 반박하고 있었다. 그리고 증인이 없었다. 김현수는 죽었고 다른 제보자들은 침묵했다. 며칠 후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수사는 더뎠다. 강성민과 윤재혁의 변호인단이 온갖 법적 절차를 동원해 수사를 방해했다. 한도윤은 초조했다. 이대로 가면 그들은 빠져나갈 것이다. 그때 한도윤에게 전화가 왔다. 낯선 번호. 여보세요? 한도윤 형사님? 여자 목소리였다. 누구십니까? 저는 김현수의 아내입니다. 한도윤은 놀랐다. 부인? 무슨 일이십니까? 형사님,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남편이 남긴 걸 찾았어요. 한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무엇을요? USB입니다. 남편이 숨겨둔 거예요. 아내의 태림 개발의 모든 비자금 내역이 있어요. 그리고 강성민 회장에게 직접 전달한 뇌물 기록도요. 한도윤은 숨을 멈췄다. 결정적 증거. 어디서 만날까요? 오늘 밤 10시. 서울역 대합실에서요. 사람 많은 곳이 안전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한도윤은 희망을 느꼈다. 김현수가 남긴 USB. 그것이 있다면 강성민을 무너뜨릴 수 있다. 구 마지막 덧. 밤 10시 한도윤은 서울역에 도착했다. 대합실은 사람들로 붐볐다. 한도윤은 약속 장소로 향했다. 중앙 벤치. 김현수의 아내가 보였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앉아 있었다. 한도윤이 다가가자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형사님. 부인, 괜찮으시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다. USB는요? 그녀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다. 한도윤은 그것을 받으려 손을 뻗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죄송해요, 형사님. 한도윤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뒤를 돌아보니 3명의 남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양복 차림. 하지만 조폭. 한도윤은 뒤로 물러섰다. 부인, 이게 무슨...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제 딸을 잡고 있어요. 제발 이해해주세요. 남자들이 한도윤을 포위했다. 한도윤은 경찰봉을 빼들었다. 하지만 상대는 3명이었다. 한도윤 형사님. 가운데에 남자가 입을 열었다. 조용히 따라오시죠. 사장님이 기다리십니다. 강성민? 그렇습니다. 한도윤은 주위를 둘러봤다. 사람들이 많았다. 여기서 싸우면 민간인이 다칠 수 있었다. 만약 거부하면? 남자가 재킷 속을 열어보였다. 총이 있었다. 선택권이 없으신데요. 한도윤은 경찰봉을 내렸다. 저항할 수 없었다. 남자들은 한도윤을 서울역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검은색 밴이 대기하고 있었다.
한도윤은 차에 태워졌다. 30분 후 차는 한강변에 버려진 창고 앞에 섰다. 한도윤은 창고 안으로 끌려갔다. 창고 안에는 강성민이 있었다. 그는 의자에 앉아 한도윤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도윤 형사님, 또 만나네요. 한도윤은 강성민을 노려봤다. 이게 당신의 방식입니까? 납치? 납치라니요. 그냥 대화하자고 초대한 겁니다. 대화? 총을 들이대면서요? 강성민은 웃었다. 형사님, 저는 형사님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제안도 했고 경고도 했죠. 하지만 형사님은 계속 저를 괴롭혔습니다. 당신이 범죄자니까요. 범죄자? 강성민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형사님, 저는 이 나라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대한그룹은 10만 명을 고용하고 수조 원을 벌어들입니다. 저 하나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삽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겁니까?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형사님이 선택하셨죠. 이재훈 형사도 김현수도 모두 선택의 결과입니다. 한도윤은 주먹을 쥐었다. 당신은 반드시 처벌받을 겁니다. 강성민은 한도윤에게 다가왔다. 형사님, 현실을 보세요. 저는 이미 이겼습니다. 검찰 수사는 흐지부지 될 거고 언론도 곧 다른 뉴스로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형사님은 오늘 밤 한강에서 실종될 겁니다. 한도윤은 뒤로 물러섰다. 남자들이 다가왔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강성민이 말했다. 형사님, 정말로 죽고 싶으십니까? 한도윤은 강성민을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이 날 죽여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강성민은 고개를 저었다. 안타깝군요. 그가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다. 남자들이 한도윤에게 달려들었다. 3부 진실의 승리. 최후의 순간. 한도윤은 첫 번째 남자의 주먹을 피했다. 두 번째 남자가 옆구리를 쳤다. 한도윤이 비틀거렸다. 세 번째 남자가 뒤에서 한도윤의 목을 조르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창고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울렸다.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특공대원들이 창고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자동소총을 든 경찰 특공대. 그 뒤로 정우진이 뛰어들어왔다. 도윤아. 강성민의 얼굴이 굳었다. 남자들이 총을 꺼내려 했지만 특공대의 레이저 조준기가 그들의 이마를 겨냥했다. 움직이지 마. 총 버려. 남자들은 총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강성민은 침착하게 말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저는 강성민입니다. 대한그룹 회장이요. 특공대장이 앞으로 나왔다. 강성민 씨, 당신은 살인교사, 납치, 그리고 조직범죄 혐의로 긴급 체포됩니다. 말도 안 돼. 증거는 어디 있어? 정우진이 휴대폰을 들어 보였다. 여기 다 녹음됐습니다. 당신이 이재훈 형사와 김현수를 죽였다고 자백한 것까지요. 한도윤은 재킷 안주머니를 확인했다. 작은 녹음기가 계속 작동하고 있었다. 한도윤은 창고에 들어오기 전부터 녹음을 시작한 것이다. 강성민의 얼굴에서 모든 여유가 사라졌다. 이건 함정이었군. 한도윤은 강성민 앞으로 걸어갔다. 당신이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지만 결국 당신이 걸려든 겁니다. 특공대원들이 강성민에게 수갑을 채웠다. 강성민은 마지막으로 한도윤을 노려봤다. 형사, 당신은 몰라.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이게 끝이 아니야. 그래도 오늘 당신은 끝났습니다. 도미노. 강성민의 체포 소식은 즉시 언론에 보도됐다. 새벽 뉴스 속보였다. 긴급 속보입니다. 대한그룹 강성민 회장이 살인 교사 및 조직범죄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강 회장이 이재훈 형사와 태림개발 내부 고발자 김현수 씨의 죽음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침이 되자 검찰이 움직였다. 대한그룹 본사와 태림개발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이 시작됐다. 수십 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투입됐다. 오전 10시 국회의원 윤재혁도 검찰에 소환됐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의원님,
뇌물 받은 게 사실입니까? 태림 개발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윤재혁은 대답하지 않고 검찰청 안으로 들어갔다. 오후 2시 한도윤은 경찰청 브리핑룸에 섰다. 경찰청장 옆에 서서 기자들 앞에서 사건을 설명했다. 이재훈 형사는 10개월 동안 태림 개발과 백야파 그리고 경찰 내부 부패를 추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성민 회장과 윤재혁 의원이 연루된 거대 범죄 조직을 발견했고 그 때문에 살해당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플래시가 터졌다. 한도윤 형사님, 혼자서 이 모든 걸 밝혀내셨는데 어떤 기분이십니까? 한도윤은 잠시 침묵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재훈 형사가 시작했고 저는 끝낸 것뿐입니다. 그리고 정우진 형사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한도윤은 기자들을 바라봤다. 경찰로서 제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범죄자를 잡는 일을요. 심판의 날. 석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강성민과 윤재혁의 재판이 시작됐다. 법정은 기자들과 방청객으로 가득 찼다. 한도윤도 증인석에 섰다. 검사가 질문했다. 한도윤 형사님, 피고인 강성민이 이재훈 형사의 살해를 지시했다는 증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윤은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강성민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이재훈 형사도 김현수도 모두 선택의 결과입니다. 형사님은 오늘 밤 한강에서 실종될 겁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강성민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변호인단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소용없었다. 다음으로 이경민 경위가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다. 김석진 주임이 저에게 전화해서 반포대로에 사고가 날 거라고 했습니다. 사고 전에. 그리고 현장 CCTV를 끄라고 지시했습니다. 누구의 명령이었습니까? 박승호 서장의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장은 강성민 회장의 지시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방청객들이 웅성거렸다. 재판은 사흘 동안 계속됐다. 증거와 증인들이 이어졌다. 태림 개발 직원들, 백야파 조직원들, 그리고 이재훈이 남긴 문서들. 재판장이 마침내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인 강성민은 살인 교사, 뇌물공여, 조직범죄 가담 등의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강성민은 표정 없이 판결을 들었다. 피고인 윤재혁은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윤재혁은 고개를 떨구었다. 피고인 박승호는 뇌물수수, 살인교사방조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다. 정숙. 하지만 박수는 멈추지 않았다. 한도윤은 방청석을 바라봤다. 이재훈의 아내와 딸들이 울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과 함께 안도가 담겨 있었다. 한도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들에게 그리고 이재훈에게 남겨진 것들. 재판이 끝난 후 한도윤은 이재훈의 묘를 찾았다. 가을이었다. 낙엽이 바람에 날렸다. 한도윤은 묘비 앞에 섰다. 형, 끝났어. 강성민, 윤재혁, 박승호 서장. 다 잡았어. 바람이 불었다. 한도윤은 주머니에서 경찰 배지를 꺼냈다. 이재훈의 배지였다. 한도윤은 그것을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형이 시작한 일, 내가 끝냈어. 형이 말했던 대로 사건은 거짓말을 못했어. 진실이 이겼어. 한도윤은 잠시 침묵했다. 근데 형, 아직 끝난 건 아니야. 강성민이 마지막에 했던 말 기억해? 내 뒤에 누가 있는지 몰라라고. 맞아, 아직 더 있어. 또 다른 재벌들, 또 다른 정치인들. 하지만 한도윤은 미소 지었다. 괜찮아. 오늘 하나는 끝냈으니까. 그리고 내일 또 시작하면 돼. 형이 가르쳐준 대로. 한도윤은 묘에 절을 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다. 새로운 시작. 일주일 후 한도윤은 경찰청에서 표창을 받았다. 경찰청장이 직접 메달을 걸어줬다. 한도윤 경위, 당신의 용기와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진정한 경찰의 표본입니다. 박수가 쏟아졌다. 동료들이 환호했다. 정우진이 가장 크게 박수쳤다. 시상식이 끝난 후 한도윤은 복도에서 새로운 서장을 만났다. 박승호를 대신해 부임한 이정훈 서장. 50대 초반, 깨끗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한경이 수고 많았네. 자네 덕분에 우리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했어. 감사합니다, 서장님. 앞으로도 잘 부탁하네. 우리 경찰이 달라져야 해. 박승호 같은 사람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말이야. 한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정훈 서장은 진심으로 보였다. 하지만 한도윤은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박승호도 처음에는 깨끗해 보였으니까. 한 달 후 한도윤은 정식으로 경위로 승진했다. 그리고 서울청 반부패 특별수사팀으로 발령받았다. 새로 만들어진 팀이었다. 경찰 내부 부패를 전담하는 팀. 한도윤은 새 사무실에 들어갔다. 책상 위에 이름표가 놓여 있었다. 한도윤 경위. 그 옆에 작은 액자가 있었다. 이재훈과 함께 찍은 사진. 10년 전 둘이 처음 파트너가 됐을 때 찍은 사진. 한도윤은 사진을 들여다봤다. 이재훈은 웃고 있었다. 형, 지켜봐줘. 내가 형의 뜻을 이어갈게. 그날 저녁 한도윤은 집에 돌아와 뉴스를 켰다. 앵커가 보도하고 있었다. 대한그룹은 오늘 강성민 회장의 모든 지분을 매각하고 경영진을 전면 교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회는 재개발 관련 법안을 개정해 주민들의 권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도윤은 미소 지었다.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한도윤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한도윤 경위님? 남자 목소리였다. 낯설지만 진지했다. 누구십니까? 저는 신우그룹 내부 직원입니다. 제보할 게 있습니다. 저희 회사 회장이. 한도윤은 노트를 꺼냈다. 펜을 들었다. 말씀하세요. 듣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밤이 깔리고 있었다. 서울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한도윤은 전화를 들으며 메모를 시작했다.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또 다른 부패, 또 다른 범죄. 하지만 한도윤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재훈이 그랬던 것처럼. 한도윤은 통화를 끝내고 창밖을 바라봤다. 저 멀리 서초경찰서 건물이 보였다. 불이 켜져 있었다. 밤늦게까지 일하는 형사들. 한도윤은 이재훈의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다. 형, 또 시작이야. 하지만 괜찮아. 이번에도 끝까지 갈게. 한도윤은 사진을 책상에 놓고 새 사건 파일을 펼쳤다. 신우그룹. 또 다른 재벌. 또 다른 비리. 한도윤의 눈빛이 빛났다. 형사의 눈빛. 진실을 찾는 사람의 눈빛. 한 달 후. 태림 개발은 해체됐다. 백야파 조직은 와해됐다. 두목과 간부들이 모두 체포됐다. 이재훈의 이름은 경찰청 순직 명단에 올랐다. 그의 아내와 딸들에게는 특별 보상금이 지급됐다. 김현수의 아내와 딸도 새 삶을 시작했다. 증인보호 프로그램으로 새 이름, 새 집. 최민호 수사과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징역 10년. 김석진 주임은 방조 혐의로 징역 5년. 출소 후 경찰직에서 영구 제명됐다. 그리고 한도윤. 그는 매일 아침 이재훈의 묘에 들렀다. 출근 전에 커피 한 잔을 놓고 짧은 인사를 했다. 형, 오늘도 힘내. 그리고 하루를 시작했다. 새로운 사건, 새로운 진실, 새로운 싸움. 1년 후 한도윤은 경찰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다. 예비 경찰관들 앞에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경찰의 가장 큰 적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침묵입니다. 부패를 보고도 눈 감는 것. 범죄를 알고도 입을 다무는 것. 그것이 진짜 적입니다. 학생들이 한도윤을 바라봤다. 이재훈 형사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죽었지만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결국 승리했으니까요. 한도윤은 강단에서 학생들을 바라봤다. 여러분도 언젠가 선택의 순간이 올 겁니다.
침묵할 것인가 말할 것인가. 그때 기억하세요. 사건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박수가 터졌다. 강의가 끝난 후 한 학생이 한도윤에게 다가왔다. 경위님, 질문 있습니다. 말해보세요. 경위님은 무섭지 않으셨어요? 혼자서 그 큰 조직과 싸울 때요. 한도윤은 잠시 생각했다. 무서웠죠. 매일 밤. 그런데 어떻게 계속하셨어요? 한도윤은 미소 지었다.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이재훈 형사가 함께 있었어요. 여기. 한도윤은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다. 마음속에. 학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한도윤은 학생의 어깨를 두드렸다. 당신도 언젠가 훌륭한 형사가 될 겁니다. 진실을 믿는다면요. 그날 저녁 한도윤은 또 이재훈의 묘를 찾았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형, 오늘 경찰대학에서 강의했어. 형 얘기 많이 했어. 학생들이 감동했대. 바람이 불었다. 낙엽이 떨어졌다. 형 덕분에 많이 바뀌었어. 경찰 내부도 사회도. 물론 아직 갈 길은 멀지만. 한도윤은 묘비를 쓰다듬었다. 형, 보고 싶어. 같이 커피 마시고 사건 얘기하던 그때가. 근데 한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형이 남긴 유산, 내가 잘 지킬게. 약속해. 한도윤은 일어섰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첫 별이 떠올랐다. 형, 거기서 편히 쉬어. 이제 내가 할게. 형이 시작한 일, 내가 계속할게. 한도윤은 묘를 향해 경례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 나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앞을 향해, 내일을 향해,